PM이 무엇인가, 그리고 PM의 미래 가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오늘 오신 두 분은 각자 소개를 해주시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저는 이것저것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이직하고 이사하면서 이제 OPGG라는 회사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박현범이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저는 개인 일을 좀 하다가 저도 얼마 전에 여기 계신 현범님의 권유로 PGG에 기획자 PM으로 입사하게 된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영훈이 형은 저번에가 아니죠. 원래 저희 오래전. 영상을 함께 찍었었는데 네, 저희들은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저희들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면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결별하면서 결별 사유에 대한 나중에 컨텐츠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용구 형을 데리고 와서 한번 조만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를 일단은 제가 정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두 분 다 PM이시잖아요, 현재. PM이 무엇인가, 그리고 PM의 미래 가치.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좋아요. 네. 이전에는 기획자라는 직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통용되던 직무였었고, IT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어떤 기획이 필요한 회사든지. 근데 요즘에는 PM이라는 그 직무가 상당히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구직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PM 직무가 무엇인가 이런 콘텐츠들도 많고,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기획자와 PM으로서의 전환, 그 차이점이 뭔가? 근데 PM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개념이 생겨나는 저희 한 몇 년 전에만 봐도 프로젝트 매니저의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PM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저희의 직무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로 온 차이나 아까처럼 네. 기획자에서 왜 PM이라는 걸 많이 불리우면서 뭐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냐 네. 이런 쪽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에서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념이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직무가 굉장히 창의적인데 이런 식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네. 비즈니스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직무의 어떤 개념이 생겨나고, 네. 실제로 유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어떤 비즈니스의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아주 짧은 소견으로 뭔가 미국 시장에서 IT 네. 쪽인 뭐 아마존 뭐 네. 이런 곳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를 실험을 해봤고, 네. 이게 굉장히 성과를 보였었다. 그 프로덕트를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맞는 조직 재편이 되고, 네. 이게 실제로 효과를 보니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네. 이제 조직 문화를 개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쿠팡이라든지 토스도 요즘 프로덕트 오너를 하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실제로 또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PM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의 정의를 하자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두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는 PM이라는 게 제품 매니저니까 네. 음식점이 있다고 치면 음식점에 보통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랑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매니징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다른 것들까지 다 개입해서 관리를 해야 뭐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식당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가 제품의 관리자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예시는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팀장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팀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팀장의 직급이 직무로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트렌드가 됐던 게 뭐 2017년에 맥킨지에서 조사했던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당시부터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PM을 미니 CEO로 채용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권한과 많은 일들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성과를 냈고, 아마존 아니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PM을 핵심 인재로 길러내면서 성과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많이 퍼졌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네, 성과가 좀 나오면서 많이 네. 퍼지지 않았나. 어떻게 네. 보면 한국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온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기획자가 PM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네, 원래 있던 기획자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면서 기존의 기획자들이 일하던 방식도 뭔가 방법론이 바뀐 것도 있을까요? 이거는 또 회사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하는 역할이 회사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네. 기획자를 그냥 UX 디자이너로 사용하고 있고 그럼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기획자를 전략에 개입하는 사람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기획자가 이제 PM 트렌드가 되면서 네. 기획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글쎄요. PM이 트렌드가 되면서 기획자가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약간 기획이 네. 그 2차 전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게임 예전에 막 너무 좋은 예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자라는 직무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보통 PM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덕트 팀의 어떤 구조나 네.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네. 어떤 니즈를 발견한 사람들 중에 PM 쪽으로 역량을 살려가면서 PM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전직하는 기획력을 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은 이제 UX 라이터 쪽으로 그러니까 UX 디자이너와 비슷한 쪽에 이제 그냥 강화시켜가지고 디자인을 하진 않지만 네. 그쪽을 계속 또 살려서 UX 라이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획자라는 말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마케터라고 하면은 마케터도 되게 많은데 이제 요즘 퍼포먼스냐 컨텐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래도 전직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가 되게 복잡해지고 네. 환경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점점 바뀌어가는데 기획자라는 표현이 줄어들고 네.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UX 라이터라는 표현을 좀 쓰면서 UX를 그려내는 쪽에 특화된 사람들 좀 스페셜리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뉘는 느낌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디자이너 네. 백그라운드 씨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은 디자이너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뭐 인터페이스만 만들어내고 그 정도였다면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다 UX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쩌면 기획자가 그 UX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은 파일을 뺏기다 보니까 다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만 하는 자기의 탤런트를 네. 위해서 뭐 생존 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획자들이 많이 PM으로 전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마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을 네. 것 같고 UX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광받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UX가 그러면은 그 PM 직무, 특히 IT 일을 하는 PM 직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매우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간 핵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저는 약간 기본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UX를 최고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데 네. UX를 아예 고려하지 못한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아까처럼 회사에서 보는 PM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근데 어느 쪽은 이제 UX를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가 있는가 반면 어느 쪽은 사실 UX는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지만 네. 오히려 다른 그 이렇게 리딩하는 부분들 그런 걸 더 중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맞네요. 프로젝트의 성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PM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실 뭐 일정 조율이나 뭐 그냥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한 게 더 좋을 거고 그렇죠. 뭐 만약에 이제 완전 신규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 네. UX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프로젝트의 배경, 뭐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게 핵심이었는데 PM 직무의 미래 가치는 현업 PM 분들이시니까 약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PM의 미래 가치는 저는 지금이 주식처럼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따상만 남았다. 네, 따따상만 남았다. 주로 IT 직무에서 PM이라는 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 IT 직무가 아니라도 거의 모든 회사에는 PM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디지털화 작업과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전환들이 부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방법론을 터득하고 있고 마인드셋이 된 PM들의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저는 그냥 당연히 네. 따상할 것 같다? 이미 네. 따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역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일 테고 실력 있는 PM에 대한 수요는 뭐 네, 당연히 계속 올라갈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좀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실력 있는 PM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또 높아질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니어 PM들을 위한 뭐 또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요약하면 미래 가치였나요? 미래 네. 가치는 너무 무한하다. 정말 높아질 것 같다. 수요는 엄청 낮을 거지만
공급은 아마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적합한 선에 그렇죠. 맞는. 수요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가치가 높은 PM의 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두루뭉술하게 아마 표현돼가지고 헷갈릴 텐데 가치가 높아지려면 네.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이만큼이란 얘기고 네. PM이라는 직무는 많아질 거라서 네. 많은 PM들이 생겨날 건데 네. 어떤 PM들이 가치가 높아질 것인가 어떤 PM이라는 게 사실 PM에 대한 이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비즈니스에서 되게 필요한 PM이라 해야 되나? 네. 네. PM의 실력은 또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고민도 들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갔냐? 그치 그것도 그게, 좋은 그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죠. 프로덕이라는 게 이미 들어갔다는 게 직무에서 그 프로덕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배달의 민족을 처음부터 만든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네. 했을 때랑 제가 10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했을 때는 연차로 이제 평가받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가치라는 게 네. 내가 얼만큼 깊이 있게 문제를 풀어봤거나 네. 큰 문제를 결국에 해결했거나 네. 그러니까 프로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문제를 여러 번 하든 큰 문제를 하든 어쨌든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에 대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성과처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가 문제 해결한 거를 어떻게 증명할래 했을 때 그 프로덕이 성공했다는 게 사실 뭐 매출이 높거나 트래픽이 높거나 네. 그 인지도가 높거나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네. 네, 저는 뭐 문제 해결력이나 뭐 이런 데 다 동의를 하고 성과에도 동의를 네. 하는 것 같아요. 성과에도. 한번 끊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뭐 끊고 가죠. 재밌네요. 근데 이게 컨텐츠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찍어서 얼굴 편집이 나가는 건가? 편집을 너무 옛날에 찍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때도 이렇게 찍었어요. 결과물 보면 오 이게 어떻게 나오지? 그리고 심지어 그때 찍을 때 이거보다 열악하게 찍었습니다. 아, 마이크도 없고. 와 이게 되네.